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장고로 챗봇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3. 장고에서 훈련을 시키고 챗까지 되도록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어서 학습할 방향과 우리가 만들었던 이 챗봇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큰 틀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구조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런 채팅 화면이 있죠. 이것은 이제 앱을 이렇게 위에 씌우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웹으로 만들고 이걸 앱으로 씌워가는 방향인 프로그레시브 웹이죠. 이런 쪽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개 함수가 쓰이는데 이것은 장고 얘기죠. 챗봇이라는 함수는 바로 이 화면을 띄웠죠. 여기 보시면 챗홈 HTML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챗트레인과 챗앤서입니다. 그래서 챗트레인은 여기 트레인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트레인 하게 되고요. 이 트레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은 스태틱이라는 영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챗 모델, 인텐츠 제이손 이것들을 쓰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end라는 걸 우리가 누르게 되면 이 send에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바로 chatAnswer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이걸 역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이걸 사용할 때 처음에 보시면 intent.json 파일 이렇게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static array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을 시키게 되면 모델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챗 모델이라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커나이저 피클과 라벨 인코더 피클을 바이너리로 라이트 하죠. 라이트 바이너리의 저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럼 이쪽에 써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nswer를 하게 되면 역시 이것은 intents라는 파일 읽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델을 세이브한 것을 읽어오죠. 로드 모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커나이저 피클과 라벨 인코더 피클을 이렇게 read 바이너리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챗봇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소스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인텔리전스의 임의의 CF에 들어가시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랩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여드릴 그 주피터 소스는 여기 있죠. 파이썬 챗이라는 소스고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장고로 만들어지는 챗봇은 여기를 누르시면 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시간상 제가 먼저 좀 띄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띄웠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을 복습을 잠깐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텐서플로우와 스키킬러는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텐서플로우 2.0가 설치되어 있고요. 스키킬러는 이제 최신 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pip 인스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tents json 파일을 제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ents json 파일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한글적인 걸 조금 가입해 보면 이 intents json 파일에 한글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갭이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고요. 요거를 이름만 좀 바꿔 보겠습니다. 위에 패턴에는 패턴 딥러닝에는 잘 작동하지, 아직 한글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갭이 이렇게 해서 답변에만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대체가 됐나요? 갭이로 갭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읽어드리겠죠. 제이선을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읽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제가 갭이라는 한글을 넣으면 작동을 이렇게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코딩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형식을. 요즘 위드가 좀 안 먹는 쪽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형태로 해서 파일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부분 인코딩을 넣어야 됩니다. UTF 팔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막아버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읽어집니다. 읽었죠? 읽었고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게 이제 읽어져, 그 다음 처리를 했고요. run 이제 모델 컴파일과 썸머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핏이 일어납니다. 핏에서는 이제 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F4 500번을 돌면서 트레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게 되고요. 그 트레인이 끝나게 된 상태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챗 모델에다가 모델을 세이브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토커나이저 피클에다가 write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형태로 write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벨링 코드 피클의 파일에도 write 바이너리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트레인 과정입니다. 요 아래 부분은 바로 여기가 사실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트레인이 아니고 여기가 챗하게 되겠죠.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 돌았나요? F콜 500번 돌아야 됩니다. 돌았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실행이 된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세이브가 됐고요. 여기서 이거 이제 챗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챗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좀 전에 우리가 모델 세이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토커나이즈 피클과 라벨링 코드 피클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이라는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제가 좀 전에 위에서 바꾼 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인코딩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 챗이라는 함수가 돌 때 while true라는 것이 있죠. 이 조금만 설명드리면 while true에서 여기서 이제 inf라는 걸 받습니다. inf라는 걸 받아 가지고요. input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퀴신 경우는 종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input를 여기 넣습니다. 여기 넣어 가지고 답변을 찾아내게 되겠죠. 찾아낼 때 답변을 여기 보시면 랜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intent를 보시면 이게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중에 하나를 이제 랜덤으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늘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리스판시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꺼내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챗이 끝나게 되고 다시 챗이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챗이 돌고 계속 반복적으로 도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반복되겠죠. while loop가 반복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hi 이렇게 주면 이제 하게 됩니다. 와요 이제 나왔죠. 한글이 표현은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레인 단계에서는 한글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좀 이렇게 답변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유니코드 더블 바이트죠. 한글이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갭이란 부분만 한글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만들래 하면 여기서 이제 컴플레인 나왔군요. 오작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need 어카운트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반복하는군요. 컴플레인트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글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작동이 좀 잘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든 이 단어들 intent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성해야 바로 좋은 챗봇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트레인 된 상태에서 챗 함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이 챗에서 받아서 답변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챗 제가 answer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 answer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좀 전에 얘기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인풋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위에서 인풋으로 받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받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풋은 필요 없죠. 이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게 되고요. 그 다음 while true도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한 번 돌고 계속 이제 한 번만 돌아서 답변을 한 번 우리가 질문할 때 한 번은 꺼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풋을 받았으면 인풋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텍스트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여기 들어가게 있죠. 텍스트원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 부분에 이제 텍스트원 하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원을 변수로 함수로 받았고요. 받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맞췄고요.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리턴 해야죠. 여기서 좀 전에 받은 텍스트원을 돌려주면 이것이 이제 이 함수에 질문을 넣으면 답변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만들어졌습니다. 함수가. 그럼 우리가 최대한서에다가 위에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하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오죠. 답변이 나왔죠. 텍스트 원이 리턴 되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답변이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장고에다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장고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이제 채팅, 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채팅인데 이걸 한번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띄워놨군요. 제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127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채팅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하이. 이것은 아직 이제 DB 연결이 안 됐죠. 오늘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조정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만든 것인데 약간 조정할 부분은 여기서 이제 채팅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 숨어 있습니다. 숨 좀 밑으로 안 보이죠. 여기서 스크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요 부분에서 손을 보면 됩니다. 뭐 이제 구글 하면 바로바로 그 구글링 하면 나오죠. 예를 들어 이것은 스탠다드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my div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 챗 텍스트 있죠. 챗박스. 챗박스 여기입니다. 요 챗박스를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 myDiv는 mydiv 점 스크롤 탑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먹겠죠. 스크롤 하이트 철자가 지금 이게 소문자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크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미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떴죠. 왜냐면 지금 채팅하는 것이 마지막 줄이 밑에 나타납니다. 이거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크롤 바텀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 조정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빠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트레이닝 하는 함수 그리고 샌드 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우리가 send ask라는 함수를 하나만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send chattrain과 send ask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트레인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걸려 있죠? 화면상에 보시면 여기 걸려 있죠. 이게 걸려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있었네요. chattrain 있었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chattrain 이렇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결국은 chattrain은 view에서 만드는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MVT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를 먼저 만들고 템플릿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템플릿은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AJAX 호출, 기본 자바스크립트로 AJAX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뷰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참조하기 위해 템플릿을 하나 가져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표준입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외워서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카피해 쓰시면 되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CSRF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AJAX 호출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JAX 호출은 바로 여기서 요 XHR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링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채팅 ask가 가게 되고 그 가게 된 ask가 이 string s url이 여기로 가서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이것은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쪽 chattrain에 넣어줘야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출할 URL을 우리가 뭘로 했었죠? 여기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chattrain chatAnswer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chattrain 여기는 바로 호출할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chattrain 되고요.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send sk는 여기가 chatAnswer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 호출이 되겠죠. 차이점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 여기에서는 이 chattrain은 그냥 트레이닝만 시키니까 뭐 전달 변수가 없는데 여기는 매개 변수가 있죠. 바로 이 chat 텍스트 내가 얘기한 chat 텍스트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물음표 이렇게 해서 chat 텍스트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훌륭하게 넘어가겠죠. chatAnswer.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chattrain과 chatAnswer 함수를 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주피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두고요. 제가 이걸 밑에 참조를 하나 없군요. 제가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 여기가 이제 채트레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리턴을 뭘로 합니까? 리턴 JSON 리스판스. 이것은 이제 AJAX로 이제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JSON 리스판스가 위에 없나 보군요. 조금 더 처리하고 컨텍스트 이렇게 되겠죠. 컨텍스트가 위에 서는 데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 이렇게 하면 JSON 넘어가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JSON 리스판스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되냐면 from django.http import 이렇게 들어가야죠. JSON 리스판스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 더 하시죠.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HTTP 리스판스 있죠. 이것은 이제 HTTP로 돌려준다. 그래서 JSON 리스판스는 AJAX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render JSON 리스판스 두 개를 쓰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걸 호출하면 여기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문법을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result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AJAX에서 이걸 받아서 이 result라는 변수로 해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복습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인을 하게 되겠죠. 하는데 챗 트레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가 4가 되면 돌아와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챗 트레인이라는 URL 호출했고요. 그 호출을 AJAX로 던져서 ready state가 4 정상이면 리턴 받았죠. 여기서 리턴한 이 컨텍스트 값 중에서 리절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리절트로 돌아오겠죠. JSON 팟을 하게 되고 그래서 뿌려주면 석세스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좀 늘 했듯이 여기 URL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뷰에 만들었던 이 챗트레인을 URL에다 이렇게 넣어줘야죠. 호출하는 URL이죠. 이거 함수명이죠. 이것은 뭐 그냥 의미 없죠. 네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뷰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뷰에서 단순히 아무 작동도 하지 않고 리절트만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해보고요.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챗트레인 돌아왔죠. 석세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홈에서 이걸 호출하는 URL을 얼럿을 찍어보니까 잘 떴고요.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iews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view만 잘 정리하면 끝납니다. 트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뭐 어려운 건 없죠.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부분이 바로 트레인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위에서부터 가져와야죠.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정보가 좋은 점이죠. 이 부분이 여기다 넣겠습니다. 제가 위에 넣고요. 넘파이 넣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 작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부분이죠. 우리 트레인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죠.
오, 인덴테이션도 딱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오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속해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모델 트레이닝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모델 핏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챗 트레인이 수행해야 될 구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제 파이썬의 위력이죠. 장고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동하면 제가 보기에는 작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폴더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태틱이 있고요. 스태틱에 이렇게 모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만들어진 모델을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스태틱에 정의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 스태틱 모델을 가져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설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스태틱 파일에 대한 것은 뭐 간단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스킵해서 설명을 드리면 챗봇에서 스태틱이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듭니다. 스태틱 이렇게 만들고요. 스태틱은 장고에서는 최근 이제 웹 프레임워크들은 그렇지만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지 않게 되어 있고요. 보안상.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정의한 곳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링크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죠. 웹페이지에서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모아두는 곳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스태틱에다가 추론 모델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늘 몇 번 반복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세팅스 파일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스태틱 파일스 언더바 dirs 이꼬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os.pass.join 이것은 전에 템플릿을 한번 썼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개념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스 dir은 뭡니까? 이 장고 프로젝트의 루트를 얘기하죠. 콤마에서 여기다 우리가 뭘 만듭니까?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쓰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의 것은 물리적 위치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의 것은 논리적 위치. 우리가 URL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스태틱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치를 이렇게 정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바꾸면 이 명칭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로지컬한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이해하시면 뭐 간단하죠. 여기를 바꿔도 된다는, 여기와 여기만 일치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접근할 때 URL은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돌려보면 돌려본 위치를 정해되어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텐츠라는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넣어야죠. 제가 보여드렸듯이 초기에 바로 요것 소스가 되는 요 인텐츠 JSON은 스태틱 밑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파이썬 유저 밑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인텐츠 JSON 이렇게 있죠. 이걸 가져다가 어디 넣냐면 챗봇 아래 제가 스태틱 밑에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넣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살겠죠. 이렇게 보면 자, intense JSON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한번 열어보면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비 넣었죠. 깨비 이렇게 깨비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구조는 태그 패턴 리스폰스 우리가 질문을 날렸을 때 답을 이 중에 하나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시 뭐 궁금하시면 요 한글 부분만 바꿔도 리스판스는 작동할 것으로 보이시고, 단 패턴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한글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텐서플로 케라스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상용화를 할 때는 한글 부분은 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 위에서부터 조금 접근해서 파일 접근 부분만 보여주세요. 야, 이 오픈할 때는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오픈하셔야 됩니다. 스태틱 폴더에 있는 인텐츠 제이슨을 하게 되겠죠.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내려보면 세 개의 파일을 쓴다고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스태틱을 쓰겠죠. 스태틱이라는 경로에 있는 챗 모델에서 챗 모델에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같고요. 여기도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동을 하겠죠. 스태틱이란 방에 자, 3개, 4개죠. 읽을 때 한번 쓰는 거 3가지.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콘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콘솔에서 여기 이게 콘솔이죠. 여기서 제가 리프레시를 하고요. 트레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트레인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0번을 돌겠죠. F4 500번 돌면서 트레인을 장고가 설치된 그 분석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끝난 상태에서 다시 모델 세이브를 하죠. 세이브를 해서 석세스 떴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석세스라는 것이 돌아와서 펼쳐졌고요. 여기를 보시면 스태틱이 생겼습니다. 보면 챗 모델 이렇게 모델이 써졌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 피클이 2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세이브 된 것이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2개는 피클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트레인은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보완을 하실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읽어드릴 때 인텐츠 제이슨 자체를 추가하게 되면 다시 트레인을 시키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제이슨 타입이니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읽어올 때도 읽어올 수도 있고, API 중에 RESTful이라든지 GraphQL 같은 거 써서 이 데이터를 당기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콘텐츠를 계속 추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스템을 만드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MongoDB로 이런 콘텐츠를 모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추가 학습할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챗 앤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에 있어서 한번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CSRF 토큰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버로 작동할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에러가 날 때가 많죠. 에러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골뱅이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여기서 만들었던 CSRF 토큰이 여기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뷰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됐으면 다시 요것을 다시 하나 더 카피해서 챗 앤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 앤서 만들고요. 구조는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챗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럼 챗 앤서 역시 석세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챗 홈에서 여기 있죠. send ask를 보냈을 때 여기 이제 챗 앤서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챗 텍스트를 보내주면 돌아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 뷰에서는 그냥 이 석세스만 돌려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죠. 여기서 이제 챗 띄우고 여기서 URL을 보내주면 챗 텍스트를 같이 보내주면 챗 텍스트가 들어가서 챗 앤서가 되겠죠. 자, 그럼 챗 앤서라는 것을 호출하면 여기에서 챗 앤서가 먹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URL 파일 넣어줘야 되고요. 이것은 URL이죠. 이것은 뷰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name입니다. 그냥 명칭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서 이 str URL을 보내면 결국 리턴 값 여기 리절트군요. 리절트를 돌려받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리절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동은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샌드 하게 되면 여기 날아가는 주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석세스가 돌아와야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버에 다녀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채팅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챗 텍스트를 줬습니다. 줬을 때 이걸 서버에서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죠? 뷰즈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챗 텍스트는 점 get으로 받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죠. 이것이 아니 챗 텍스트를 넘겨줬으니까 URL에서 넘겨준 이 매개 변수를 받고요.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 앤서를 받아서 돌려주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만들었죠. 어디 만들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챗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가져오고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는군요. 가져와서 챗 앤서 부분에 넣고요. 넣겠습니다. 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JSON은 이것도 필요 없죠. 왜냐면 저 위에 있으니까 이 네 가지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왜냐면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JSON 있죠. numpy 있죠. 케라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코드가 없군요. 있군요. 이렇게 해서 다 그러면 중복되니까 제가 저걸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거 살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랜덤이나 임포트 피클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임포트 랜덤은 위에 있었죠? 없었군요. 여기 임포트 랜덤, 그러니까 위에서 초창기에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살려두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둬서 임포트를 여기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성공입니다. 자, 오픈 F 콘텐츠.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져와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챗이 아니고 이 챗 함수가 아니고 돌려주는 바로 이 부분, 요 챗 앤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제 위에는 빼고요. 이 부분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훌륭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와서 챗 텍스트를 받아들였고요. 이 챗 텍스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바로 우리가 했던 스태틱에서 읽어야죠. 여기 스태틱에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읽는 거고요. 읽어봤고 역시 인코딩이 있어야 되고요. 깨비가 들어있으니까 한글이 들어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챗 모델 역시 여기도 스태틱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인식을 못하겠죠.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면 훌륭합니다.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모델도 읽어드렸고 이것도 읽어드렸고 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 상태까지는 됐고 여기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1을 받아서 리턴 텍스트 1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는 JSON 그러니까 쉽게 말해 컨텍스트에 담아서 돌려주면 그게 answer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answer 텍스트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훌륭하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이것도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드리면 이게 텍스트 1에 담겼죠. 답변이 돌면서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nswer 텍스트에다가 요 답변이 돌아온 것을 담아서 answer 텍스트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중간 과정은 같습니다.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때 이게 잘못됐군요. 이 챗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info라는 것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여기에 쓰였죠. 그러니까 info가 돼야 되는군요. 여기가 챗 텍스트 아니고 info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info가 텍스트로 받아들여져서 이 아래 보시면 여기 info에 들어가서 결국은 답을 찾게 되는 구조입니다. 프리딕트죠. 모델 프리딕트. 아까 모델 컴파일은 텐서플로 2.0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fit에서 트레인을 시키고 프리딕트에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딥러닝은 처음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래서 fit과 트레인 시키는 거 fit에서 그리고 다시 프리딕트를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질문을 날렸을 때 이 answer 텍스트로 답변이 이제 돌아오겠죠. JSON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돌아온 것을 파스하게 되고 오브젝트 answer 텍스트로 돌아오겠죠. 얼럿을 띄우고 이제는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i라고 넣어보죠. 넣어보면 hi 이렇게 넣어보고 저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넣게 됩니다. send 보냈죠? hi 돌았습니다. 이제 훌륭합니다. 이제 답변이 온 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who are you? 이렇게 하면 여기 있죠. 컴플레인을 주세요. 엉뚱한 답을 하는군요. your name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면 send 하게 되면 just call me as Gabby 이렇게 잘 돌아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하면 이제는 문제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answer 텍스트를 우리가 답변을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습니다. 여기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다 가져와서 이 부분에 놓고요. 이렇게 놓았습니다. 놓고 이건 제가 막아버리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답변에 들어간 오브젝트 answer 텍스트를 이제 답변에 넣어줘야죠.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임의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여기다가 여기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리턴된 값을 거기다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챗봇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자,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 헬로 부러졌군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지우겠습니다. 얼럿이 떠 있네요. 요 얼럿이 있어서 지금 얼럿이 뜨고 있는데요. 얼럿도 없으면 바로 이제 챗봇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리프레시 하이 네임 깨비 카운트 이렇게 웹사이트 됐죠. 여기서는 우리가 have complaint 이런 식으로 보내면 please mention your complaint 이렇게 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속 같은 답변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답변 중에 랜덤으로 이제 답변을 몇 개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떻든 이런 형태로 이제 챗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 보셨던 인텐츠 제이손 쪽에 내용을 잘 정리하고 트레인을 잘 시키시면 좋은 챗봇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든 앤서를 찾아내는 것은 그 어떤 특정 트레인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트레인을 했죠. 이것은 딥러닝 트레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판스는 우리가 이제 가능한 것들을 여러 개 넣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 리스판스 아래 URL을 넣게 되면 특정 주소도 이 챗봇 친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넣어줄 수 있겠죠. 주소를 넣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이제 더 좋은 챗봇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어떤 업무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본형 챗봇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배터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조금 더 이제 학습 방향을 잡아드리면 제가 아마 이런 쪽은 진행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전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형을 알려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 SQL에 저장한다든지 뭐 NoSQL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챗봇은 앞단에 스피치 투 텍스트를 붙이면 이것이 이제 텍스트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이 치지 않고 말로 하이 하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은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왔을 때 읽어주는 것 텍스트 투 스피치죠. 이런 것도 이제 붙이면 바로 음성 챗봇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문자 챗봇이고요. 음성 챗봇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 생성 중에도 이제 버트라든지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생성 모델이 버트 모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저장해 내놓은 알고리즘인데 대량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빠르고 대량을 처리할 때 그리고 지식 베이스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채팅 쪽에 공부하실 것은 바로 이제 장고 채널인데 이것은 채팅입니다. 챗봇이 아니고 채팅은 카카오톡 같은 채팅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웹RTC를 쓰는 사업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이벤트 시장이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인도 뭐 중국 이런 쪽은 이미 가상 이벤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분석 쪽도 역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20조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를 봤었는데요. 자인어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야 될 것이 학습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찍어서 보여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파트 3까지를 마친 이후에라도 보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챗봇 활용 체계는 최근에 이제 DevOps, AOps, MLOps 이렇게 많죠. 오커레스트레이션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 시키고 추론 모델을 저장하고 이걸 다시 이제 대화 여기서 매칭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크게 보실 때 공부를 방향은 음성 인식, 텍스트 인식 그리고 이 비정형 문서 분석 이것이 한 20조 시장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그리고 분석 RP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일자리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분석과 RP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챗봇이 더 나아가서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영역에서 B2C에서는 추천, 예약, 구매 등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B2B, 기업에서는 업무 자동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원래 자인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RPA가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은 전부 RPA를 도입하고 있죠. 원래 우리나라도 뭐 공공기관까지 전부 RPA를 도입하고 하는 러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뭐 제가 그 노란 톡을 잠시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채팅 리스트 그리고 상대를 초대해서 사람 간의 채팅이죠. 이것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할 과제 주제가 좋고요. 장고 채널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소켓을 쓰는데요. 국내에서도 한 몇십만 명을 장고 채널로 안정적으로 서비스한다고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좀 수고하셨고요. 오늘로서 공식적으로는 장고로 챗봇 만들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추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